이번에는 산유화를 보겠습니다. 산유화. 거기 다음은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노래한 거래.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지금 화자는 뭐 한 거겠어? 본 거겠지. 왜 그래?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봄눈 맞는 나무인가? 그거랑 봄눈 뭐였죠? 무슨 밤이었는데? 봄눈 맞는 아니 그 맞는이 아니라 오는 밤. 봄눈 오는 밤. 네. 그거랑 똑같지. 그거를 접근했던 방식이랑 이 작품을 접근하는 방식이랑 똑같아야죠.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을 봄으로써 무언가를 느끼고, 맞죠? 그것을 이제 주제화한 거야.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 다시. 이거는 뭐로 처리가 돼야 돼? 시적 상황으로 처리가 되어야겠다. 지금 이거를 통해서 어떤 반응 혹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해야지 이게 바로 주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흰색 분필만 여기서 쓸 거야. 왜? 내가 아까 봤는데 이게 색 분필을 쓰니까 다른 색 분필이 보이질 않더라고. 그래서 흰색 분필만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어. 유기적이다. 유기적이 무슨 뜻이죠? 유기적이다. 관계가 있다. 유기적은 되게 밀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호작용이 있는 게 유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사실 유기적인 건 우리 몸 생각하면 됩니다. 유기적인 것은 그렇게 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산유화, 산에 꽃이 있대. 산에 꽃이 있대. 해제를 봅니다.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다룬 작품으로 이게 바로 주제네.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이게 무슨 뜻이냐? 존재, 생명체를 말하는 거야. 모든 생명체는 어떻다? 그렇지, 그거야. 그냥 이 근원적이다라는 거는 이거는 갖고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벗어날 수가 없어. 원래 갖고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생명 고독과 근원적 고독과 생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성과 섭리야. 순환이 무슨 뜻이야? 순간이에요? 순환이 뭐야? 그렇지, 돌고 도는 거. 그것이 이제 자연의 섭리 혹은 자연의 이치가 되는 거죠. 이 현상을 통해서 이런 주제의식을 드러낸 작품 1, 2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 이제 제재개관 봅니다. 왼쪽에 자유시 서정시 민요적 정통적 이거는 그냥 묶어주면 돼.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시에서 성격에서 민요적이다 전통적이다 얘기하면 그거 음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음보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3음보나 4음보야. 이건 서부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3음보야. 다시 시에서 민요적 전통적 얘기하면 음보가 3음보나 4음보를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조야. 관조가 무슨 뜻이야? 관조는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 대상을 보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한 감정을 절제합니다. 절제 혹은 담담한 어조를 보여주게 돼. 거기에서 이제 무언가를 이제 깨닫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것에서 일정한 거리 혹은 거리 유지. 특징을 봅니다. 주제는 조금 전에 확인을 했어. 특징. 1년과 4년이 내용과 구조면에서 서로 대응한 수미상관이다. 우리 수미상관하면 4가지 효과가 있죠. 일단 사실은 이게 수미상관이 처음과 끝이 같거나 유사한 거잖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내용 2가지? 통일성.
아니 그거 말고. 아니요? 네, 아니 그것도 수의 안정성? 아니 그것도 맞아 맞는데 숨이 상관하면 기본적인 거로 왜냐면 처음과 끝이 반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됐으니까 시에서 반복되면 뭐야? 시에서 반복되면 운율 강조 이거지. 시에서 반복되면 운율과 강조입니다 그냥. 운율과 강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태적 안정감. 왜? 반복되니까. 형태적 안정감 혹은 구조적 안정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종결음이 내를 반복하여 가구는 끝에서 반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리 각자를 써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감정의 절제. 요 종결음이 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배제하고 단순하게 사실만을 전달할 때 쓰는 종결음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할 때 쓰는 종결어미가 내이기 때문에 감정의 절제. 이것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관조적 성격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삼음보. 봐봐. 삼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거나 한 행에 배열한대. 그럼 이게 뭐야? 변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변주. 반복과 일단 당연히 삼음보니까 저렇게 삼음보, 사음보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복되는 거잖아. 반복과 변주 혹은 변형을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게 그 행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건 호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호흡이 빨라지느냐 혹은 느려지느냐. 그래서 호흡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 행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호흡이 빨라진다는 행이 길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느려지는 것은 행이 짧은 걸 말하는 거고. 내가 왜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냐면 결국에 선택지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일 때는 이렇게 저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삼음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나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꽃피네, 꽃이 피네. 이렇게 삼음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자가 뭐하고 있는 거야? 산에 꽃핀 거를 보고 있네. 봄이죠, 뭐.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래서 여기서는 가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원래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여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해 준다는 거. 요 부분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년 산에 피는 꽃을 그냥 본 거야. 맞지? 봄. 이거를 봄. 그래서 이제 시적 상황이 형성됐습니다. 계속 볼게요. 2연. 2연에서는 아까 전에 지금 삼음보를 행의 배열을 달리한다 했잖아. 산에 피는 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처음으로 한 줄에 삼음보가 다 들어있게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떻게 돼? 호흡이 빨라져 느려져? 네, 호흡이 빨라지는 겁니다. 호흡이 빨라짐. 이거 중요해. 저만치. 봐봐. 지금 얘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보면 저만한 거리를 두고, 이게 무슨 말이냐, 꽃이 하나만 폈겠어? 그래, 같이 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다른 꽃과 떨어져 있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한 거리를 두고 존재의 근원적 고독이 되는 거고, 이거는 방금 내가 뭐라고 했냐면 꽃 사이들에서의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 그런데 이것도 어떤 거리감도 드러낼 수 있냐면,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화자와의 거리감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화자의 거리감. 저렇게 저처럼, 이건 뭐야, 그냥 지지 표현인 거지. 그 상태 그대로, 꽃이 피어 있는 모습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방식. 넘어갈게요. 그래서 2연은 지금 1년에서 핀 꽃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들과 좀 떨어져 있어. 나랑도 떨어져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고독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이번에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번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앞에서 뭐에 대한 얘기했어? 꽃에 대한 얘기했고, 여기서는 이제 이번에는 지금 새에 대한 얘기인데, 이 새는 지금 앞에 비친 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야? 그렇죠. 긍정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야. 다시 아까랑 똑같아. 새는 지금 이제 의인화된 거죠? 꽃이 좋아. 왜? 꽃이 좋다는 건 반응을 드러내는 거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새는 꽃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는 좋아한다고 보기가 어렵지. 그래서 이건 결국 누구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라? 그렇지.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화자는 산에 꽃이 핀 거랑 산에 새가 있는 거랑을 본 거야. 그래서 산에 새가 왜 있느냐? 그래서 여기 이 부분.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가, 왜냐면 화자의 어떤 내면을 대변해주는 존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본다면 뭐가 되는 거야? 요 새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됐어? 마지막 연이야. 산에는 꽃지네. 이번에 어떻게 된 거야? 꽃이 지네. 그래서 우리 1년, 2년, 3년, 4년, 1년, 2년, 3, 4년 가로쳐서 다 뭐라 했어? 존재의 생성, 존재의 고독, 그 다음에 마지막 4년에서는 존재의 소멸. 왜? 꽃이 지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생성과 소멸을 보여주는데, 이건 소멸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 뭐가 전제가 돼? 순환이 전제가 돼. 왜? 지금 1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꽃이 피는 거야. 그거 없이. 그런데 당연히 또 꽃이 지겠죠. 그럼 또 저때 또 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생성과 소멸인 건데, 그냥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을 전제 혹은 강조한다가 되는 것. 표현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1년하고 형태가 같죠? 그래서 이제 수미상관의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 혹은 자연의 섭리라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게 되는 거지. 봅니다. 작품에 사용된 시의 상징적 의미. 산, 꽃이 피고 지는 공간적 배경으로 자연의 세계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꽃, 저만 혼자 피어있는 고독한 존재로, 그 다음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모든 자연물을 상징한다. 물론 인간도 그럼 여기에 해당되겠어, 안 되겠어? 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새는 꽃이 좋아 산에 사는 존재로, 요거는 조금 학교에서도 이거 학교에 그 외로움이라고
표현을 해? 네, 했어요, 말했어요. 그럼 왜 외롭겠어? 이거 봐봐. 왜 외롭겠어? 아까 전에 꽃을 뭐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랬어. 저만치 거리감. 사람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 사람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저 꽃은 화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이 새가 꽃을 좋아한다고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새가 꽃에 보이는 반응인 거지. 꽃은 새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냐? 그런 반응이 안 보여. 그래, 일종의 뭐일 수 있는 거야? 짝사랑일 수도 있는 거지. 됐죠? 넘어갑니다. 요것도 한번 봐봐. 이 작품의 이제 특징을 보면 작품 이제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아마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해서 반으로 접힙니다. 형태적으로. 시의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딱 옆으로 보면 산 모양 만들어진다고 그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접으면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걸로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시행의 배열, 다시. 지금 여기 형태적 안정감이라는 것은 지금 수미상관과 관련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방금 봤던 이런 시행 전체, 각 연의 시행의 배열 혹은 대칭 구조를 통해서도 형태적 안정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거야.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내용.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봐.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주제의식. 생선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섭리. 혹은 그 다음에 존재의 고독. 근원적 고독.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 거야. 내용은. 그런데 이런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냐. 형식? 얘를 이제 표현 방식으로 봐도 되는 거죠. 종결함이 내의 반복.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종결함이 내는 이제 그 감정을 배제한 표현으로서 감정의 절제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수미상관적 구조. 그래서 생성과 소멸. 1년이 바로 생성인 거고, 얘가 생성이었던 거고, 4년이 소멸이었죠. 그런 순환 혹은 섭리를 보여준다. 넘어갑니다. 이제 요거를 좀 볼게. 밑에 이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요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를 좀 볼까요, 요거. 이게, 사실은 이게 교과서마다 좀 관점이 다른 거니까,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지나친 거다, 지나친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그 끝에 나오는 내용에 요 부분이 언급이 돼서 한번 살펴볼게요. 순환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이 시의 리듬은 독자로 하여금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지는 계절의 순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 우주의 순환적 질서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여기까지 문제 없지?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내용이야. 평소 무심하게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계절의 순환과 가을봄 여름 없이를 피고 지는 꽃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산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이 세계는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뜻하는 바 자족적인 세계. 하지만 여기부터야. 이 세계는 바라볼 수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요 부분부터입니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세계로서 요 김동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만치의 내재된 거리감은 지금 꽃과의 거리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의 거리감. 그래서 이때 청산이라는 공간은 이때 청산이라는 공간은 이제 이상적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갈 수 없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뭐 절망 혹은 체념으로도 이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 이거는 좀 지나친 거다라는 견해도 또한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건 끝에 있는 거로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나오네. 요 마지막 줄에 욕망과 좌절의 무한성 또한 함께 암시한다. 여기다 마지막 줄에도 좀 밑줄 쳐주시고,
지금 이 내용을 왜 본 거냐면 쭉 넘어갈게요. 지금 감상의 뜰 마지막 그 마지막 쪽 봐봐. 마지막 쪽. 지금 여기 가로친 부분 볼게. 그러나 이 시는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피는 꽃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하는 작품.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고. 저만치 떨어져서 홀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꽃에 비유. 봐. 자신의 모습을 꽃에 비유. 됐어? 비유하여 노래한 작품 두 번째. 그 다음에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 아까 뭐였죠? 체념, 포기. 드러낸 작품. 이렇게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둘, 이제 고독, 그리고 셋.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게 지금 요거와 관련돼서 갑자기 왜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 이게 뭐 가뿐 쌓일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면 본문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 안 나왔어? 본문 설명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관점이야? 김동리의 관점이었던 거야. 요 마지막 이렇게 보는 것은. 알겠어? 그래서 아까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들어갑니다. 이거구나. 옆으로 누이면 시 형태가 산 모양이 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 됐죠? 다시 앞으로 이제 학습 활동을 좀 봅니다. 시의 표현상의 특징 가운데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딱 없어. 무조건 뭐야?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뭐야? 시에서 운율 형성하는 요소? 반복. 운율하면 무조건 반복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나오네. 운율은 주로 반복을 통해 형성되므로.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이미지의 반복은 운율 형성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시답안을 보시면 1년과 4년의 수미상관 구조, 그 다음에 꽃이 피네 꽃이 지네, 유사한 통사 구조, 수미상관, 그리고 시어 19의 반복, 그 다음에 종결음이 4의 반복, 그리고 맞네. 하나, 둘, 셋, 넷, 5개의 요소가 있는 거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전개상 이렇게 정리하면 뭘 보여주는 거야? 순환이죠. 이거 3번에다가 우리 별표 한번 할까? 지금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자. 우리 앞에서도 확인을 했던 거야. 지금 종결어미를 통해서 지금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된다. 내 단순의 뜻을 나타내서 의견이 배제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그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형식,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건 여기에 모두 수미상관도 관련지어서 생각해 줘야겠죠. 그 다음 바로 2번입니다. 이연의 행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면 시의 느낌 어떻게 될까? 이렇게 사내와 같이 행을 나눌 경우에는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 그래서 거리감이 강조가 되는 반면에 그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거 왼쪽에 도움말을 봐봐. 각행을 어떻게 끊어 읽게 되는지 이게 이게 사문보와 관련되는 거지. 끊어 읽는 건 사문보가 되는 거고 시를 읽는 속도가 어떠한지 이게 바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길어지면 호흡이 어떻게 된다? 호흡이 빨라진다. 시행이 길어지면 호흡이 빨라진다.
그럼 시행이 짧으면 호흡이 느려진다. 그래서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3번 봅니다. 가로 3번. 다음은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다.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수미상관. 지금 수미상관. 19의 통사구조가 동일한 수미상관을 통해서 얜 형식. 그래서 그 존재 생성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 요거는 내용. 이렇게. 우리가 다 확인한 거 지금 학습 활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에 잘 넣어 주십시오. 넘어갑니다. 선운사에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좀 뭐랄까 좀 절절함이라고나 할까? 봅니다. 선운사에서는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노래했다니. 이거랑 똑같은 거네. 공통점. 내용상 유사하고 수미상관의 구조. 그렇죠. 얘도 공통점. 그러니까 얘는 내용, 얘는 형식. 그래서 두 시를 통해 형식 사이의 특징이 시의 주제를 어떻게 해? 그럼 주제는 다르죠. 왼쪽 봅니다. 제재계관. 꽃이 피고 짐을 보며 깨닫는, 그러니까 이게 상황, 이게 정전기가 좀 있어서 꽃이 피고 짐을 보며 이게 바로 상황인 거야. 깨닫는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속성. 상황을 통해서 이게 바로 주제가 되겠네. 시적하자는 꽃에 피고 짐을 따라 짐을 사랑의 시작과 이별의 대응. 대응. 다시 자연현상과 그 다음에 인간의 일을 이제 대응하고 있는 거지. 요거를 이제 비유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대응이라 썼죠? 대응한다라고 쓸 수 있고, 혹은 유추, 혹은 확장, 이렇게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사랑의 처럼 인 거잖아. 야, 처럼 들어가면 뭐야 이거? 직유법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 유추, 비유, 대응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다고. 사랑의 시작과 이별도 한순간이었지만 꽃이 쉽게 지는 것과 달리 차이점이네. 있는 것은 더디고 어려운 일임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부각이 되는 거죠. 자연현상을 통해 인간사에 대한 깨달음, 인간사 이별, 사랑과 이별에 대해서 드러낸 작품이 됩니다. 됐죠? 봅니다. 선운사에서, 그러니까 뭐야? 선운사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걸 보는 거야. 그런데 사실 이게 동시에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폈다가 바로 지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꽃이 이제 떨어져 있는 그것을 통해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지. 왜? 서로의 유사점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유추가 되고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확장이 되는 겁니다. 봅니다.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뭐 한 거야? 생각한 거지. 뭐야? 회상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 그랬어? 꽃을 피고 지는 걸 통해서 사랑과 이별인 거잖아. 그럼 꽃이 피는 건 이건 이제 뭐의 비유가 되는 거야? 꽃이 피는 건 뭐의 비유가 되는 거죠? 사랑의 비유가 되는 거야. 그럼 사랑의 속성이 어떻다? 힘들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 어렵다라는 거지. 어려움. 사랑을 이루는 건 어려워. 그런데 지는 건, 그럼 지는 건 뭐겠어? 이별이 되는 거지. 이별은 어떻다? 잠깐 순간적이다. 순식간에 벌어져. 야, 어렵게 이루어졌지만 이별은 한순간이야.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요것인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작품을 꽃이 피고 지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랑과 이별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 요 꽃이 피고 진 것을 통해서 누구를 생각했어? 임을 생각했거든. 쳐다볼 틈 없이 임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뭐가? 지는 거. 잠깐. 지금 봐봐. 지는 건 잠깐이더군, 지는 건 아주 잠깐이더군. 같게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거는 피는 거. 얘는 꽃에 대한 거라면 얘는 사랑 중에서 이제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대가 처음, 요 그대 이미지.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화자가 드러나 있네요.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그래서 피어날 때처럼 사랑이지. 마음에 싹 트는 거.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이 부분이야. 잊었어, 못 잊었어? 그렇게 순간, 그렇죠. 이게 바로 지금 현상과 꽃이 지는 현상과 대비 혹은 대조가 되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뭘 드러내? 아직 잊지 못함. 그래서 잊고 싶음. 잊고 싶은 마음 혹은 바람을 드러낸 거라 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시적 상황은 계속 뭐 하고 있어? 꽃이 피고 진 것을 본 거야. 그거 지워도 되죠? 그대가 처음 내 속에 봤구나. 왜 이래? 정신이 없네. 했던 거 또 하고 있어. 멀리서 웃는 그대여. 산 넘어가는 그대여. 그대여 불렀잖아. 부르면 뭐야? 부르면 말을 건네는 방식. 부르면 그냥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것 같아? 멀리서 웃는 그대여. 야, 얘 떠나는 사람은 기분이 좋은가 봐. 헤어지는 게. 멀리서 거리감 들어가는 거 산 넘어가는 그대. 그러니까 화자가 떠나는 임 혹은 그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네. 그대여. 그러니까 이별의 순간이네. 이별의 순간, 이별의 장면. 이별 순간. 꽃이 지는 건 쉬어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지는 건 쉬어도. 여기서 이제 뭐야? 대비 혹은 대조 해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잊고 싶다. 빨리 잊고 싶다. 라는 것. 혹은 잊지 못하고 있다. 라는 정서를 지금 강조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봅시다. 서문사한테 화제 상황과 정서. 사랑상과 이별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 이별한 거야, 맞지? 그런데 지금 그거는 본문 통해서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뭔 거야? 정말 야, 선운사에서 해준 건 아니었을 거 아니야. 같이 놀러 갔다. 야, 우리 여기서 너 동백꽃 떨어지는 거 보고 그 이제 시주 한 편 써. 나 이제 헤어질 테니까.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화자는 꽃이 진 상태, 꽃이 핀 거나 진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이별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 화자는 3년에서 이별의 아픔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5년에서는 이별의 세상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 요게 이제 바로 화자의 정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의 관계, 수미상관을 통해서 형식상의 유사점이죠. 그런데 이제 주제가 다른 거지. 맞지? 주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선운사에서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응함으로써, 대비함으로써 있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됐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이제 집에 가시면 지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 유인물에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습서랑 평가문제집을 구매하시는데 그 중에서 뭐만? 자습서만. 자습서만. 이게 그냥 문제를 푸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한 순서대로 해야 돼. 먼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그 유인물에다 옮겨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습서에 나오는 내용을 정독하십시오. 앞에 있는 순서대로 정독하고 난 다음에 그럼 정독할 때 뭐가 돼야 돼?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부했던 것이 떠올라야겠지? 알겠어? 정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표시하고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질문할 문항에다가도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뭐 한다고? 문제풀이하고 그 다음 그 작품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생했어.